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원의 해외 파병 승인을 받은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고 보고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러시아와의 외교장관 회담을 전격 취소하고 백악관은 미러 정상회담 계획도 없다고 일축하면서 당분간 냉각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아침 세계는 조수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우크라이나 관련 속보, 매일 지금 속보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만 네. 러시아 상원이 해외 파병 승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에도 속보가 잇따랐는데요. 발렌티나 마티비엔코 러시아 상원 의장은 상원이 회의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요청한 파병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승인 결정문에는 해외 파병 군병력 수와 활동 지역, 또 주둔 임무와 기간을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파병 요청은 어제 독립을 승인한 돈바스 지역 두 곳으로의 군대 파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 당장 군대가 돈바스로 가는 뜻은 아니라면서 이는 현장에서 조성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의장은 이들 지역 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평화 유지군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이번 승인 결정이 근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에 맞서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주변에 병력을 재배치하는 걸 공개했다고요?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 공개한 데 이어서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했는데요. F-35 전투기 최대 8대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부 방면 작전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파치 공격 헬기 32대를 발트해 지역과 폴란드에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발트해 지역에 보병 800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 국방부 관리는 동맹국을 안심시키고 나토 회원국에 대한 잠재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현재 상황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건지 안 한 건지를 놓고 네.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일단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지금 제재에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 두 곳 분쟁 지역 두 곳에 대해서 분리 독립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 또 그리고 파병을 밝힌 것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이 됐다고 지금 규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 등 두 곳의 서방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금융 제재를 천명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지도층 인사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제재를 부과하고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포괄적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방어 무기를 계속 제공하고 동유럽에 미군과 장비를 추가 증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의 여지를 남기기는 했지만 사실상은 먹구름이 더 짙어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었던 미러 외교장관 회담을 전격 취소한다면서 블링컨 장관이 라브로프 장관에게 회담 취소를 알리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회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였다면서 이제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됨에 따라 라브로프 장관을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악관도 미러 정상회담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며 정상회담 전제 조건이 러시아군의 철수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 간의 회담이 연이어 취소되는 데 이어서 또 네. 프랑스도 러시아와 회담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외무장관 회담이 취소가 됐죠? 네, 맞습니다. 프랑스 측이 취소를 통보를 했습니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부 장관은 조만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날 계획이었으나 이제는 없던 일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르드리앙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하루 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오는 25일 파리에서 회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르드리앙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민스크 협정을 포함해 러시아가 국제사회와 했던 약속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규탄하면서 회담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러시아를 제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외교적 해법보다는 경제 제재 압박으로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EU 국가들이 합의한 대러시아 제재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EU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대표가 제재 패키지가 러시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자산 동결과 비자 금지 대상에는 푸틴 대통령에게 분쟁 지역 독립을 승인을 요청한 러시아 하원 의원 351명이 포함됩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 독립을 약화하거나 위협하는 데 역할을 한 27명의 개인과 기관들을 겨냥하는 데도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러시아의 의사결정권자에게 자금을 대는 은행들과 돈바스에 있는 다른 사업체들도 제재 대상에 오릅니다. 영국도 푸틴 대통령 측근들이 이용하는 러시아 은행 5곳과 푸틴의 측근 등 재벌 3명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영국 내 자산 동결, 거래 금지, 또 입국 금지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준비한 제재 공세의 시작이라며 대응을 더 강화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네. 오늘도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